주말마다 만나는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자, 연준 의사록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파월 의장도 발언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물가에 대한 그 의구심과 물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한시름 놓게 되긴 했는데, 자, 물가 걱정을 놓게 되자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또 다른 게 생겼습니다. 바로 침체에 대한 걱정인데요. 자, 요즘에 이 침체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로벌 큰손들도 상당히 많고요. 모든 글로벌 IB들이 침체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UBS,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핌코 이렇게 거대한 큰손들이 내년쯤에 미국 경기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침체는 언제 오게 될 것이냐? 일단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을 살펴보게 되면요. 2.9%를 기록했죠. 속보치가 2.6%였는데 조정치에서 2.9%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GDP 나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니까 이게 한 2.8%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3분기와 4분기는 성장한다는 거니까 일단 올해는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경기 침체가 향후 1년 내에 올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3% 정도의 전문 투자가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1년 내에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침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항상 그 직전에 한 60% 정도 이 침체 가능성,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좀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일단 넘겼으니까 그럼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 내에는 침체가 정말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체라고 하는 것이 전망인 것이냐? 사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큰손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제가 앞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지표 자체의 의미보다는 과연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회사채 시장 불황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MD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채권 시장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채권의 가격이라든지 채권의 발행, 그리고 채권의 유동성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산출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채권 시장의 공포가 높아진다고 보시는 게 맞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데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20년에 그 앞에 보시면 2020년에 팬데믹 당시에도 이 지표가 크게 급격하게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채권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 BEI라고 해서 Break Even Inflation R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 연동 채권 수익률을 뺀 건데요. 지표 자체보다도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일단 이게 올라갈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땐 이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침체가 발생할 때에는 경제의 성장이 정체가 되게 되죠. 멈추게 되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국채 수익률, 즉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BEI, Break Even Inflation Rate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지표가 내려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이 지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지표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풀리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표가 내려갈 때에는 침체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지표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최근의 모습인데요. 올해의 모습이 이 정도 구간입니다. 한 4월쯤부터 이 지표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채권 시장에서 불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겁니다. 5년 선행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오타 아니고요. 진짜 이름이 이렇습니다. 5년 선행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5년부터 그 이후 5년까지, 즉 5년부터 10년까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해주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장기 성장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가 떨어지게 된다,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빠르게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지표, 이 세 가지 지표가 바로 회사채 시장 불황지수, BEI, 5년 선행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채권의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채권의 가격 또 채권의 유동성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산출하는 식들이거든요. 결국은 채권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가 결정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주식 투자자와 다르게 채권 투자자들은 경기의 민감 그리고 경기의 건전성, 경기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결국 채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럼 결국 이 채권 투자자들, 결국 그 글로벌 큰손들이 이런 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채권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연말 랠리를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나타나길 바라고 있고 산타 랠리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연말에 만약에 랠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마음 놓을 수는 없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입니다. 자,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